이것들은 차고에 있는 꽤 멋진 곳에서 떼어낸 거야. 겉보기에는 67년이나 68년식 패스트백처럼 보이지만 사실 전혀 아니야. 젠장. 이 저렴한 랭글러 탑이 정말 골칫거리가 되고 있어. 공간만 차지하고 있지. 이 머스탱을 위한 모든 부품은 다 가지고 있어. 정말 오랜만에 가게에서 플라잉 휠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말하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기쁩니다. 간판도 달아 공식적으로 가게가 생겼어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저희는 420마력의 2013년식 포드 머스탱 GT를 4,590달러에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차 상태가 매우 안 좋았고 재구축 타이틀도 있었습니다. 저는 카펙스를 확인하지 않고 저렴한 가격만 보고 경매에서 5리터 코요테 엔진 차량을 낙찰받았습니다. 하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았어요. 경매가 너무 빨리 진행돼서 생각보다 훨씬 더 지저분했어요. 제대로 볼 기회도 없었지만 그래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영상에서 이 차를 다시 살리기 시작했지만 보시다시피 아직도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5,000달러 이하의 400마력 이상의 출력, 그리고 6단 수동 변속기까지 단순히 수압 용도로만 생각해도 이 정도 돈을 쓸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한테는 고민할 필요도 없는 선택이었죠. 1부에서 재원 설명을 마치고 이제 차를 다시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배기 시스템에 3,000달러를 썼고 플래시 악스에 감사드립니다. 코일 오버 서스펜션도 작업했습니다. 헤더부터 H파이프, 머플러, 팁까지 모두 작업했어요. 차 소리가 정말 좋지만 미리 정비사에게 비용을 물어볼 걸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한 달 반 동안 시간당 요금을 청구했고 설치 인건비만 3,000달러가 들었습니다. 수익을 남기고 팔아야 하니 정말 불리해졌죠. 이제 5,000달러짜리 차에 3,000달러가 더 들어가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도 새 휠 달고 시트 고치며 각종 소모액도 교환해 차를 잘 달리게 할 거예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이 차를 멋지게 만들어 놓을 겁니다. 운전석 팬더에도 큰 찌그러짐이 있었어요. 여기 스바루라고 적혀있지만 사실 이건 오늘 이 차에 교체할 새 팬더입니다. 이건 머스탱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예요. 이 비닐 뒤쪽 접착제 마르는 문제는 머스탱에서 자주 보이는 결함과 비슷합니다. 가능하면 고쳐보고 이 차를 이익 내고 팔고 싶어요. 또한 여러분과 함께 차량의 타이틀 종류, 예를 들어 손상 타이틀, 재구성 타이틀, 도난후 회수, 침수 피해 등 브랜디드 타이틀에 대해 알아보고 브랜드 타이틀 차량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차의 이력도 알아볼 거예요. 왜 이 차가 재구성 타이틀이나 브랜드 타이틀이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 머스탱 뒷바퀴에 금이 발견됐습니다. 저는 새 타이어를 사고 휠을 검은색으로 도색하려 했지만 상태 좋은 중고 휠곽과 타이어 세트를 사는 게 더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켓플레이스에 들어가서 랭글러, 지프 랭글러, 쉐보레 픽업 트럭이나 캐딜락, GMC 트럭, SUV, 그리고 포드 머스탱 휠을 찾아봤어요. 마켓플레이스에서 세트가 여러 개 있길래 저도 들어가 봤어요. GT에서 나온 것 같은 세트를 찾아서 지금 보러 가려 해요. 이 휠들은 불리한 거고 60에 달려 있었어요. 16년식이에요. 그분이 새 차를 샀고 그리고 저게 뭐지? FS1S를 샀어요. 아니면 FS12요. 알겠어요. 가장 최신 휠이고 그 친구는 아마 23살 정도의 젊은 사람이에요. 이 휠들은 차고에 있는 꽤 멋진 차에서 떼어낸 거예요. 겉보기에는 67년식이나 68년식 패스트백처럼 보이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옆으로 내려가서 실내를 보면 이제는 분릿 또는 빌릿 미러가 달려있죠, 맞죠?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잠깐만요. 1000시트에 6단 수동 변속기가 있네요. 이건 대략 07년에서 11년 사이일 신형 머스탱 실내 같아요. 맞죠? 14년형인가요? 자, KT. 이게 뭔지 저한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이게 뭔지. 이건 1968년식 GT의 복제품이에요. 이 차는 실제로 6기통 엔진을 탑재하고 있어요. 3.7리터 사이클론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엔진에 약간의 작업을 했어요. 원래 공장에서 나올 때는 305에서 315마력 정도였죠. GT 인테이크를 장착했고 전체 인테이크를 코팅하고 폴리싱했어요. 콜드 에어 인테이크도 달았고 보통 하는 작업들이죠. 그리고 프로튠도 했습니다. 그래서 꽤 강력해졌죠. 그리고 이 차의 구조상 몇 가지 수정을 해야 했어요. 도어 길이도 바꿔야 했고요. 왜냐하면 이 차의 휠 베이스가 이전 모델과 똑같거든요. 농담 아니에요. 68년식과 14년식이요. S197 클래스의 모든 차량이 그렇습니다. 휠 베이스가 완전히 동일해요. 와. 이 차는 3.5인치 더 넓어요. 그러니까 이 차는 뭐든 2개씩 필요하죠. 이걸 직접 만드셨군요.
맨 아래에 금속 러커 패널까지 있는 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여기에 러커 스트라이프도 있고 맨 아래에는 예전 차처럼 금속 러커 패널이 있어요. 사이드 미러도 그렇고 여기서 여기까지 빼고는 어디를 봐도 67년, 68년 모델 같아요. 나머지는 정확히 재현한 차처럼 보여요. 정말 놀랍네요. 이게 처음 시도해본 차량인가요? 첫 번째, 맞아요. 멋지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여기 업체 정보가 있습니다. 차를 직접 가져오시면 좀 더 저렴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차량을 구하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이거면 저한테 괜찮을 것 같아요. 300에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산 가격에 그대로 파는 거예요. 그래요? 네, 제가 그걸 산 애한테서 400에 샀어요. 걔는 600을 원했죠. 알겠어요. 그건 제가 처음으로 차를 만들었던 2년 전 일이에요. 그렇게 많은 무료 광고를 했는데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는 이걸로 돈을 못 벌고 있어. 좋아, 이걸로 되겠어. 이제 지프에 실었으니 가게로 가서 머스탱에 올리자. 자동차 문화는 멋진 것 같아. 나는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혼다, 머스탱, 오래된 픽업, 리프트된 캐롤라이나 스쿼터가 아니더라도 모두 서로를 존중한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 외에는 우리는 서로에 대한 일종의 상호 존중이 있어. 그 사람의 프로젝트를 보고 그 사람에 대해 배우고 뭘 하고 있는지 알게 된 건 정말 멋졌어. 진짜 대단해. 그리고 이것도 한번 봐봐. 그 사람과 그의 아들이 바로 저걸 같이 만들었어. 꽤 멋진 작은 프로젝트지. 좋아, 이제 다시 샵으로 돌아가서 머스탱을 조립하기 시작하자. 좋아, 이제 지프 랭글러 휠이야. 머스탱이랑 같이 트레일러에 실을 수 있어. 아, 젠장. 이 저렴한 랭글러 탑이 진짜 골칫거리가 되고 있어. 나는 내 랭글러에 소프트 탑을 달고 있는데 여기 플로리다잖아. 그거면 충분해. 이걸 다시 달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 이 머스탱에 필요한 부품은 다 있는데 반대쪽 팬더가 찌그러져 있어. 그걸 꼭 교체하고 싶어. 온라인에서 이 색상의 팬더를 몇 개 찾았지만 배송해주는 곳이 없어. 그거 빼고는 다 있어. 헤드라이트도 복원할 거야. 휠들은 저쪽에 3개, 여기 하나 두면 될 것 같아. 문이 닫히는지 확인해 볼게. 완벽해. 다음 클립에서는 모든 부품을 머스탱에 장착해 완전히 다른 차로 만들 거야. 나는 지역 비영리 단체에서 자동차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을 도우며 자원봉사를 해왔어. 이제 그들과 함께 이 차를 작업하러 간다. 자, 프로젝트 리프트로 가자. 다음 날이야. 우리는 프로젝트 리프트에 와 있어. 나는 이곳이 정말 좋아. 이곳은 기회가 없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거든. 여기서는 아이들에게 기술과 직업을 가르쳐 줘. 자동차 프로그램도 있어. 그래서 지난 몇 달 동안 나는 실제로 여기서 도우면서 내 시간과 프로젝트를 자원봉사로 제공해 왔어. 그래서 내가 혼자서만 이 차들을 작업하는 대신 15세에서 18세 사이의 젊은 친구들과 함께 내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업계의 노하우도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어. 오늘은 머스탱을 작업할 거고 이곳은 정말 멋진 곳이야. 한번 봐봐. 여기가 호프 사운드에 있는 그들의 새 시설이야.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여기는 비영리 단체고 교육을 해. 여기서는 지붕자재도 만들고 저쪽에는 자동차 프로그램도 있어. 안에는 목공 프로그램도 있어. 학생들을 집에서 데려오고 다시 집까지 데려다줘. 시간대에 따라 점심이나 저녁도 제공해. 그리고 여기서 졸업한 후에는 교육과 잠재적인 직업도 제공해. 자, 머스탱이 안에서 어떻게 되어가는지 한번 보자. 그래, 꽤 괜찮아 보이네. 여기 바퀴, 자동차 부품 등 여러 물건이 흩어져 있어. 펑크난 타이어도 있는데 오늘 바퀴를 교체할 거야. 클레이 바로 닦고 버프하고 폴리싱 할 거야.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스트립을 샀어. 사이드 미러도 몇 개 사고 여러 가지를 샀어. 그래서 오늘 이걸 거의 완성 단계까지 끌어올려 보려고 해. 이게 시공 전 모습이야. 좋아 여러분, 첫 번째로 새 타이어를 살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세요? 공기압을 확인하는 거 아니야. 아니, 먼저는 기존 타이어를 태워버리는 거지. 알겠지? 공공 도로가 아니고 부딪혀서 망가뜨릴 만한 물건들이 없는 안전한 장소를 찾아야 해. 차를 망가뜨릴 위험이 없는 곳이어야 해. 알겠지? 누가 카메라를 들고 싶어?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머스탱 로고가 있고 새로운 사이드 미러가 있어. 그리고 두 미러가 어울리도록 미러 커버도 준비했어. 만약 순정 시트를 청소할 수 없다면 사용할 시트 커버도 있어. 마이크로 파이버 타월도 있고 접착제 스프레이도 있어. 세틴 블랙 페인트도 있고 접착제 스프레이가 더 있어. 컴파운드 마감 폴리쉬와 타이어, 휠, 가정용 제품도 있어. 폴리싱 패드도 있고 버핑 패드도 있어. 헤드라이트 복원 도구도 준비했어. 그래, 우리는 헤드라이트 복원 도구도 사용할 거야. 그리고 시트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일반 매직 이레이저도 준비했어. 그리고 폴리셔도 있어.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차를 세차하는 거야. 그래서 차를 충분히 적셔줄 거야. 그러니까 스펀지에 비누칠을 해서 모든 부분을 닦아주고 다른 사람이 전체를 헹구는 걸 맡으면 돼. 우리 타임랩스 찍는 거야? 내가 타임랩스 찍을 수 있어. 참고로 네 브이로그도 찍었어. 그게 영상에 꼭 들어가게 할게. 그래? 그리고 저기서 애들이 그런 작업을 하는 동안 우리는 타이어 밸런서를 돌려서 새 휠과 타이어를 밸런싱하고 있어. 야, 이제 막 세차를 끝냈어. 차를 닦았고 이제 에어 컴프레서로 말릴 거야. 이제 휠 장착 중이야. 첫 휠은 괜찮아 보여. 멋지다. 이제 헤드라이트 복원 시작할게. 헤드라이트가 뿌옇고 테이프로 마스킹할 거야. 먼저 500방 사포를 드릴에 끼워 젖은 상태로 작업하고 이어서 800방, 1500방을 순서대로 사용해. 마지막엔 폴리싱을 해. 헤드라이트는 계속 젖게 유지해야 해. 500방 사포로 젖은 상태를 유지하며 작업하면 노란색이 하얀색, 투명하게 변해. 꼭 젖은 채로 해줘. 난 이 휠이 정말 좋아. 타이어 사이즈는 마음에 들지 않아. 왜냐면 이 타이어가 저 타이어에 비해 얼마나 넓은지 보면 알 수 있거든. 저건 순정 휠이지만 이 넓은 타이어가 훨씬 더 멋져 보여. 윈도우 틴트 1단계는 꽤 간단해. 그냥 모서리를 잡아주기만 하면 돼. 모서리를 잡으면 아래로 벗길 수 있어. 자, 이제 재미있는 부분을 너가 해봐. 벗기는 게 제일 재미있거든. 찢어지지 않게 바깥쪽으로 벗겨내. 이렇게 아래쪽으로 벗겨내면 돼. 알겠지? 해봐. 여기까지 전부 다 벗겨. 그리고 이게 웨더 스트립 아래에서 찢어지면 안 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찢으면 되는 거야? 이게 전부 웨더 스트립 아래에 있으니까 거기 아래에서도 잘 빼내야 해. 웨더 스트립까지 아래로 당긴 다음에 벗겨내면 돼. 이제 웨더 스트립까지 왔으니까 여기서부터 빼낼 거야. 이렇게 빠지는 거 보이지? 안쪽에서 찢어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조금씩 천천히 빼낼 거야. 알겠지? 재밌는 부분은 틴트를 빼내는 거였고 힘든 부분은 접착제야. 끈적거리는 게 느껴질 거야. 접착제를 제거하지 않으면 웨더 스트립에 계속 달라붙어 윈도우 레귤레이터가 빨리 망가질 수 있으니 꼭 제거해야 해. 그래서 솔직히 가장 좋은 방법은 WD-40을 사용하는 거야.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 천에 WD-40을 묻혀 쓰는 게 좋아. 이렇게 하면 접착제가 분해돼 쉽게 긁어낼 수 있어. 자, 떨어지는 거 보이지? 이렇게 해서 창문 전체를 해주면 돼. 알겠지? 썬팅을 제거하는 동안 헤드라이트도 복원하고 있어. 러그너트를 사러 가야 하고 이 시트에는 매직 이레이저를 써서 얼마나 깨끗해지는지 볼 거야. 한 번에 한 구역씩 천천히 꼼꼼하게 닦아줘. 그리고 만약 건조한 느낌이 들면 다시 한번 헹궈줘. 알겠지? 이 헤드라이너는 그냥 교체해야 해. 선쉐이드는 트랙에서 벗어났어. 이건 수리가 불가능해. 그래서 그냥 확 빼버릴 거야. 이제 끝났어. 더 이상 문제 없어. 다음은 이 보닛 인서트야. 봐봐, 누군가 이미 이걸 무광 블랙으로 칠했는데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어. 그래서 옆면은 여전히 은색이고 다양한 각도에서 뿌리지도 않았어. 타포질, 세척 후 에어로 말려. 완전히 말랐는지 확인하고 여러 각도에서 뿌려야 해. 한 방향만 하면 칠 안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한쪽에서 뿌리고 반대쪽에서도 뿌려줘야 해. 알겠지? 좋아. 이제 후드 인서트를 분리했는데 꽤 간단했어. 여기 9mm 볼트 하나랑 클립 하나 했어. 양쪽에 클립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씩 있어. 그래서 양쪽 클립을 빼고 앞으로 밀면서 들어 올리면 그냥 빠져. 이제 이걸 칠할 거야. 바퀴를 뗀 김에 이 새 플래시 샤크 코일 오버도 점검해 볼 수 있어. 꽤 멋져 보이네. 진짜 멋지다. 그리고 새 스웨이바 링크도 있어. 좋네. 그래서 여기서 머스탱 엠블럼을 떼었어. 그냥 들어 올리면 빠지고 뒤쪽 작은 클립만 빼면 바로 떨어져. 그리고 이 자리에 멋진 새 글로스 블랙 엠블럼으로 교체할 거야. 이것 좀 봐. 정말 멋질 거야. 나는 포드에서 새 글로스 블랙 머스탱 엠블럼을 샀고 꽤 멋져. 새로운 플래시 샤크 배기와 아래쪽이 어떻게 보일지 궁금해. 제프가 뭔가를 지적했어. 여기서 그렇게 신났던 게 뭐야? 헤드라이트 말이지.
그게 자랑스러워?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정말 멋져 보여. 앞쪽에는 완전히 새 코일오버가 장착되어 있어. 그리고 롱튜브 헤더도 있어. 거기서 보이나? 저기 있지. 롱튜브 헤더야. 엔진 블록까지 쭉 연결되어 있어. 정말 멋져 보여. 그리고 여기 H파이프가 있어. 아니, 여기 산소 센서도 있어. 배기 시스템이 리어 엑셀 위를 지나 머플러, 스피드 스필 레브 팁까지 이어져 있고 소리도 끝내줘. 그리고 플래시샤크에서 나온 리어 디퍼렌셜 커버가 있고 리어 코일오버도 역시 플래시샤크 제품이야. 그래서 전부 새 코일오버 서스펜션, 새 리어 디퍼렌셜 커버, 새 오일과 각종 액류, 그리고 헤더부터 배기 팁까지 전부 새 배기 시스템이야. 자, 이제 이 차의 이력을 확인해보고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가치가 있는지도 알아보자. 나는 내 레이저 감정 앱을 사용할 거야. 여기 클릭하면 미인을 스캔할 수 있어. 저기 바코드 보이지? 저 바코드를 스캔할 거야. 간단하지? 자, 시작해보자. 주행거리를 수정할 거야. 그래서 13만이야. 1, 3, 0, 1, 2, 3. 이제 여기 아래로 스크롤할 거야. 이 차는 포드 머스탱 GT V8 MMR. 야, 그래서 중고차 경매가는 8,200달러 정도고 소매가는 13,600달러. 야, 옥션 대수 보면 도매가 6,000달러, 소매가 6,000달러, 최고 소매가 8,500달러. 야, 블랙북은 7,150달러, JD 파워는 8,500달러, 켈리 블루북은 9,600달러로 보상 판매 가격이야. 이제 카펙스를 확인하자. 좋아, 이제 카펙스를 확인해 볼게. 맨 아래로 내려가 리포트를 보면 완전 브랜드 타이틀 쌀 배지로 표시됐어. 이력 보고서가 39개나 있네. 전체 리포트도 확인해 보자. 사실 카펙스는 너무 비싸서 별로 안 좋아해. 카펙스가 고객들에게 마치 딜러가 무료 카펙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처럼 마케팅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딜러 입장에서는 정말 별로야. 그래도 서비스 기록은 제공해주지. 오토체크보다 더 자세하게 나와. 카펙스 소매가는 12,220달러로 나와 있어. 이 이력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이야. 멋지지? 2013년식 포드 머스탱 GT 후륜구동 모델이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자. 앞 코너에 경미한 손상이 보고됐는데 우리가 아는 찌그러진 팬더야. 그냥 그게 전부야. 전손, 구조 손상, 에어백 전개, 주행거리 기록 문제는 없지만 경고가 있어. 주 DMV에서 심각한 문제로 보고됐고 환불 보장 대상이 아니야. 한 명의 소유자가 2012년에 유타에서 새 차로 샀어. 그 다음 미주리로 갔지. 2013년에 쌀배지 타이틀 증명서가 발급됐는데 도난 후 회수라고는 안 나와 있어. 그래도 이건 도난 후 회수 차량이야. 2013년에 도난당했다가 2015년에 회수된 거야. 그게 문제야. 알겠어. 그리고 2015년에 플로리다로 옮겨졌어. 세 번째 소유자가 2015년에 이 차를 샀지. 포드 딜러에서 판매됐고 포드 딜러에서 정비도 받았어. 플로리다에서 새 리컨스트럭티드 타이틀을 발급했고 머플러와 브레이크 서비스를 받았어. 내가 샀을 때는 원래 머플러가 없었거든. 차량 서비스, 차량 서비스, 차량 서비스. 그래서 우리는 그리핀 오토케어에 전화해 모든 정비 기록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카펙스가 좋은 거야. 누가 정비했는지 보여주거든. 클러치 프레셔 플레이트 교체, 플라이 휠 교체. 멋지네. 2017년 했구나. 이제 알겠어. 트랜스퍼 케이스, 인풋 샤프트 교체, 오일 필터, 타이어 상태 점검, 타이어 교체, 점검, 전기 시스템 점검. 계속 이어지네. 이 차에는 정말 많은 정비 기록이 있어. 가열식 산소 센서 교체, 산소 센서 교체, 모든 브레이크 오일 교환, 2020년 78,000마일, NA 타이어 밸런스 로테이션. 주행거리 많네. 6년 지났으니. 알겠어. 계속 아래로 내려보자. 정비 기록이 정말 많아. 정말 많아. 정말 많아. 그리고 손상 보고된. 그게 바로 앞 팬더에 난 흠집이야. 정비, 정비, 정비. 스타터 교체. 좋아. 2025년까지 쭉 이어지네. 내가 이 차를 산 해지. 멋진데? 이제 이 차의 이력을 알게 됐어. 사실 앞 팬더에 난 작은 흠집 말고는 사고가 전혀 없었어. 도난당했다가 다시 우리가 훔쳤다고? 어떻게? 신기하네. 리컨스트럭티드 타이틀이 있으니 더 알아볼 수 있겠어. 우리는 온라인에 접속해서 윈번호로 입력하면 이력도 확인할 수 있어. 어디에서 팔렸는지, 보험 경매에서 팔릴 때 손상 상태가 어땠는지도 볼 수 있지. 그게 어떻게 작동하냐면 예를 들어 내가 그 차를 소유하고 있다가 도난당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내 보험사가 나한테 보상금을 지급해. 그리고 2년 후에 그 차가 다시 발견돼도 나는 그 차를 돌려받지 못해. 이미 그 차에 대한 보상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차가 다시 발견되면 이제 보험회사가 그 차의 소유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완전히 손해만 보는 건 아니지. 차를 다시 돌려받으니까. 보험회사는 그 차를 보험 경매에 내놓고 누군가가 그 차를 사서 필요한 수리를 하게 돼. 하지만 단순히 도난 차량이 회수된 경우고 아무런 수리가 필요 없다면 지역 주 검사관의 검사를 받은 후에 새 타이틀을 발급받을 수 있어. 도난 회수 이력 타이틀, 즉 브랜디드 타이틀을 받게 되는데 차량은 등록도 할 수 있고 원하면 팔 수도 있어.
보험 경매에서 구매하면 보험사는 돈을 받고 차량은 내 것이 되는 거지. 이 차량도 그렇게 된 거야. 보험 경매를 거치면 구글에 VIN 번호만 입력해도 경매 이력 등 차량 정보가 나와. 한번 해보자. 내가 바이인 번호로 입력해서 11년 전에 이 차가 경매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 알겠어. 내가 방금 한 말이 좀 무색해졌네. 보험 경매 이력에 이게 안 나오거든. 그래서 내가 많은 경우에 바이인 번호를 구글에 검색하면 보험 경매 이력에 사진과 함께 나와. 만약 차가 사고가 났거나 침수됐다면 10년이나 11년 전에 경매에 나왔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볼 수 있지. 그런데 이 차는 안 나와. 이번엔 운이 없었네. 다음날 머스탱 작업 이틀째야. 다시 프로젝트 리프트에 와 있어. 차를 리프트에 올려놓고 보니까 정비소에서 수리하다가 마무리하지 않은 몇 가지를 발견했어. 그래서 제트가 바로 여기서 뭔가를 발견했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제트? 여기서 이 전체 로드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 그래서 내가 그냥 조여줬어. 4개의 볼트 전부 진짜로 손으로 잡고 앞뒤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어. 또 우리가 새로 발견한 게 있는데 나한테 말 안 해줬더라. 이거 꽤 중요한데 체크 엔진 라이트 분명히 켜질 거야. 또 뭐 찾았어, 채들? 위에 모든 전선이 전기 테이프로 감겨 있었고 이 부분이 완전히 노출되어 드러나 있었어. 그리고 이렇게 붙어 있어. 이제 우리가 이 롱튜브 헤더를 달았기 때문에 산소 센서 커넥터가 닿지 않아. 그래서 연장선, 피그테일 연장선을 구해야 할 것 같아. 그리고 당분간은 이게 도로에 끌리거나 이물질이 달라붙지 않게 케이블 타이로 묶어둘 거야. 방금 타이어도 교체했어. 알겠지? 타이어 마모가 안전 기준을 넘었는지 어떻게 알지? 방금 통과했어. 마모 표시선이야. 맞아. 여기 있는 마모 표시선에 트레드가 닿으면 트레드 깊이가 32분의 2인치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도로에서 안전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지. 이게 마모 표시선보다 더 달아서 타이어가 매끈해지면 트레드 뒤에는 뭐가 있을까? 그걸 뭐라고 부르지? 두 번째 층, 보조고무야. 그래. 그래서 보조고무가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정말로 위험한 상태야. 그리고 보조고무 뒤에는 철사가 있어. 그래서 철심이 드러나지. 그리고 이제 너는 그때가 타이어가 실밥까지 달았다는 거야. 트레드가 실밥까지 달았다는 거지. 맞아. 그게 이유야. 알겠어. 지금은 배기 누출이 약간 있어서 볼트를 조일 거야. 뭘로 조이고 있는 거야? 소켓과 반인치 렌치를 쓸 거야. 임팩트건. 그래. 그리고 렌치. 그리고 내가 이 렌치에 대해 뭐라고 했지? 이렇게 각도를 유지해야 해. 그래야 머플러에 걸리고 내 손이 여기 끼지 않아도 되거든. 이렇게 하면 걸릴 거야. 손을 잘못된 곳에 두지 마. 그래서 이걸 잡으면서 내 손을 여기 아래쪽에 두고 있을 거야. 그래야 그가 이걸 조일 수 있어. 그리고 혹시 튀어나와도 내 손이 끼지 않을 거야. 잘 말했어. 완벽해. 저기에 엄청난 토크가 걸려 있어서 만약 그게 돌아가다가 네 손목이나 손을 잡으면 정말 아플 거고 빼내기도 힘들 거야. 이제 반대쪽도 해줘서 고르게 끼워지게 해. 지금 그는 유니버설 조인트를 쓰고 있어. 저런 상황에 쓰는 부품이 있어. 렌치로 그 자리에 소켓이 안 들어갈 때는 유니버설 조인트를 쓰는 거야. 좋아. 여러분이 이걸 시작하기 전에 배기누수를 어떻게 찾는지 말해줬지? 3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였지? 첫 번째는 차가 시동이 걸려 있을 때 작은 딸랑거리는 소리가 나는 걸 들을 수 있다는 거야. 두 번째.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공중에 떠 있을 때야. 탄소가 보이지? 그래.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탄소가 있을 거야. 그래서 배기구 주변에 검은 점들이 생기지.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여기랑 여기 위쪽에서 물이 새는 걸 볼 수 있을 거야. 지금 우리는 차를 내리고 있어. 다음에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차를 내리고 어떻게 되는지 볼 거야. 뭘 해야 하지? 좋아. 그리고 이틀 후에 차가 완성됐어. 프로젝트 리프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고 팬더는 수리가 불가능해서 제거했어. 나는 이 색깔과 정확히 맞는 중고 팬더를 새로 주문했어. 왜냐면 내가 새 팬더를 직접 칠할 수는 없으니까 13년 된 은색에 맞추려고 은색을 골랐어. 색이 좀 바랬지. 이제 그릴 벤트 끼우고 있는데 너트 꼭 빼야 해. 너트 어디 있지? 제터나 칼 있어? 네가 들고 있었잖아. 나는 하나 있는데 저기 있던 건 어디 갔지? 차는 광택도 냈고 휠도 깨끗해. 이제 타이어 광택제만 뿌리면 끝이야. 차 외부 표시도 다 지웠고 시트 커버도 씌웠어. 꽤 잘 맞는 것 같아. 물론 난 순정 시트가 더 좋지만 이것도 괜찮아 보여. 이제 인서트를 끼우고 일단 여기까지야. 텍스처 코팅도 했어. 정말 멋지고 광택 후 차가 완성된 느낌이야. 정말 깔끔하네. 알겠어, 저스틴. 우리 지금 쉬는 시간이야. 네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쉬는 중이었어. 이제 쉬는 시간이야. 잘 가. 좋아. 다시 돌아왔어.
프로젝트 리프트 덕분에 이제 세 바퀴를 차에 장착하고 밸런스도 맞췄어. 브레이크도 완벽했고 오일도 모두 교환했어. 이제 플래시 샤크 덕분에 새로운 코일오버 서스펜션도 장착했고 새로운 배기 시스템도 플래시 샤크 덕분에 달았어. 시트 커버도 일부 설치했어.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바로잡을 거야. 기어 노브도 장착하고 패널도 고쳐보고 이 차를 완성할 거야. 먼저 팬더를 달고 완벽하게 만들 거야. 그럼 끝이야. 이제 이 차 팔아서 돈 좀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에는 스바루라고 적혀있지만 이건 머스탱 팬더야. 이미 부분적으로 언박싱을 했지만 빠르게 언박싱을 해보고 우리가 제대로 된 팬더를 주문했는지 확인해보자. 제대로 주문한 것 같아. 장난하는 거야? 진짜 장난하는 거야? 이거 완전 찌그러진 팬더잖아. 야 뭐야 이게. 이 팬더에 $400 났었는데 내 원래 팬더랑 똑같이 망가졌잖아. 진짜 짜증난다 야. 이게 뭐야. 30초 전만 해도 기분이 정말 좋았는데 완전히 뒤집혔어. 완전히 찌그러진 걸 알면서 왜 저렇게 팬더를 포장하는 거지? 이베이 설명에는 그런 얘기 없었잖아. 이것 때문에 모든 게 완전히 지연될 거야. 오늘 2차 작업 끝내려고 했는데 이제 새로운 팬더를 찾아야 하잖아. 지금 완전 열받았어. 방금 폐차장에 전화했더니 반품이 안 된대. 그래서 무도장 덴트 제거 업체에 맡겨 펴낼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해. 그건 내 팬더로도 할 수 있었던 건데. 나도 찌그러진 팬더가 있어. 아까까진 괜찮았는데 지금은 일이 또 싫어졌어. 사람들도 싫고. 일이 꼬일 땐 한꺼번에 다 꼬이네. 그 팬더 가지고 투덜대고 있을 때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 차는 밖에 있었고 그건 괜찮은데 지금 창문이 내려가 있거든? 실내가 완전히 흠뻑 젖었어. 진짜 최악이야. 그리고 시트 커버도 샀으니까 이제 이 시트 커버를 설치해 보려고 해. 잘 모르겠어 사실.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 등받이 커버도 있긴 한데 저 시트에 큰 찢어진 부분이 있어서 굳이 교체하고 싶진 않거든. 이 차는 절대 완벽해질 수 없으니까 시트 커버도 사실 그렇게 멋지진 않아. 그래도 좀 더 잘 맞고 보기 좋게 만들어 보려고 해. 온라인에선 더 좋아 보였는데 시트 커버 먼저 씌우고 기어 노브도 바로 설치하자. 이 커버는 내가 더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학교에서 애들한테 시켜봤거든. 그리고 아직 고정이 안 됐으니까 다음엔 그걸 고정해 볼 거야. 근데 먼저 기어 노브부터 하자. 순정 기어 노브는 사실 꽤 쉬워. 그냥 이렇게 돌리면 풀리거든. 자, 이렇게 순정 기어 노브를 뺐어. 이건 정말 많이 달았어. 보면 알겠지만 진짜 오래됐지. 이제 이 교체용 빌렛이 있는데 이건 완벽한 복제품이야. 포드 순정품은 아니지만 완전히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이걸 여기 끼워보고 잘 돌아가는지 볼게. 잘 조여지네. 다행이야. 근데 이게 없어. 자, 이렇게 바로 빠지네. 멋지다. 그럼 다시 시작해보자. 이걸 여기다 끼우고 이걸 여기다 끼워보자. 자, 이제 이 기어 노블 문제는 아마 완전히 똑바로 조여지진 않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이게 리버스 1단, 2단, 3단, 4단처럼 딱 맞진 않아. 그래서 그런 거지. 근데 사실 꽤 비슷하긴 하네. 근데 내가 이걸 더 조이면 완전히 똑바로 되진 않는 걸 볼 수 있어. 그래서 이쯤에 맞추고 이런 부품이 하나 들어있어. 이건 작은 조임 나사야. 여기 아래쪽에 나사를 조이면 이게 완전히 똑바로 되고 정말 멋져 보여. 자, 이렇게 됐어. 여기를 딱 조이면 이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 그리고 이걸 휠라키 바로 옆에 글러브 박스에 보관해둬. 이런 것들은 항상 필요한 건 아니지만 있으면 좋아. 그러니까 글러브 박스에 넣어둬. 끝났어. 새 거야. 마음에 들어. 이제 훨씬 더 좋아 보여. 여기 문제는 이 시트 커버들이 움직이고 고정이 안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정시켜서 좀 더 보기 좋게 만들어 보자. 이 시트 커버에서 어려운 점은 커넥터를 잡아야 한다는 거야. 시트 사이에 끈이 있는데 그걸 잡기가 정말 힘들어. 내 손가락이 잘 안 들어가는데 그래도 하나는 잡았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이 끈이 등받이와 시트 바닥 사이로 빠지지 않게 잡아줘. 그래서 이 부분이 제자리에 고정되는 거야. 그리고 앞쪽에도 두 개가 더 있는데 그것들도 쉽게 닿을 수가 없어. 사실 이거 꽤 힘든 일이야. 이걸 하면서 욕을 몇 번이나 하게 될지 모르겠네. 난 그걸로 내 일이 얼마나 힘든지 판단하거든. 이걸 끼우려고 애쓰는 내 얼굴을 클로즈업으로 보여주네. 아직까지 욕은 안 나왔어. 다행히. 여기서 마무리할 것 같아. 제발, 제발. 아직도 욕은 안 나왔어. 가자. 좋아, 됐다. 온라인에서 본 것만큼 딱 맞진 않지만 괜찮아. 잘 모르겠네. 뒷좌석도 넣어야 할까? 잘 모르겠어. 앞좌석만 시트 커버가 있어서 좀 이상해 보여. 설치가 너무 힘들어서 이 차를 원하면 직접 설치하게 할 거야. 그래도 앞좌석과 뒷좌석 상태는 볼 수 있어.
사실 유일한 흠집은 저 좌석에 있는 이 부분이야. 나머지는 꽤 잘 나왔어. 스티어링 휠도 더 좋아졌고 기어봉도 더 좋아졌어. 기어봉 부츠랑 컵홀더에 있던 모든 때가 다 없어졌어. 대시보드도 멋져 보여. 자, 이제 헤드레스트를 끼우고 딱 맞게 보이고 양쪽에 지퍼도 깔끔하게 다 올렸어. 시트 커버가 움직이긴 해. 뭐 시트 커버니까 그렇지. 트림 부분에 잘 넣어놔서 많이 움직이진 않아. 그래도 약간은 움직여. 어떤지 한번 볼게. 내가 탈 때 그게 좀 신경 쓰였거든. 그래도 최소한 막 미끄러지진 않아. 이 차는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아. 이제 저 패널을 접착제로 고정하고 새 팬더에 움푹 들어간 부분만 펴지는지 확인하면 돼. 그래서 결국 원래 팬더를 $250, 나 $300 주고 구했어. 그리고 내가 바람막이를 빼는 것도 봤지. 이제 유리만 남았어. 훨씬 낫지. 훨씬 좋아졌어. 이제는 신경 안 써. 이젠 썬루프 아니면 문 루프가 된 거니까. 이제 많이 좋아졌으니 시동 걸어보자. 난 이 차 소리가 참 좋아. 그냥 후진하면 돼. 그리고 이제 저 패널들을 붙일 접착제나 에폭시를 사러 갈 거야.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해. 정말 짜증나. 오늘 이 차가 완성될 줄 알았거든. 너무 짜증나. 그래도 이미 훨씬 더 좋아 보인다. 지금까지 이 차의 결과에 정말 만족하고 있어. 그 뒤집힌 팬더만 빼면 30분 후 실리콘건, 브러쉬, 접착제를 준비했어. 근데 이 접착제를 자를 방법이 없어. 그래, 우리는 저 패널에 실리콘건으로 이걸 시도해보고 브러쉬로 발라볼 거야. 사실 고정시킬 테이프가 없어. 이걸 해보고 얼마나 잘 되는지 보자. 공식적으로 두 번째 문제를 만났고 노즐 끝을 비스듬히 자를 면도날은 있었어. 그런데 실리콘건에는 실리콘 튜브 구멍 안에 있는 작은 찌르는 막대가 없어. 여기에 실링이 있는데 보통은 이걸 돌려서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 실리콘을 쓸 수 있어. 나는 그게 없는 저렴한 실리콘건을 샀고 이제 저 안에 어떻게 닿아야 할지 모르겠어. 저 안에 넣을 수 있는 길고 정말 얇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 한 번에 두 개의 농담이네. 나는 고정관념을 깨고 생각해야 했어, 정말로. 그래서 이 팁을 더 짧게 잘라서 내 골프 티를 넣을 수 있게 했어. 그리고 이게 잘 되길 바랬지? 잠시 후에 봐요. 네, 효과 있었어요. 정말 멍청하고 말도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마개가 있으니 끝나면 골프 티로 막으면 돼요. 정말 바보 같네요. 이 실리콘 건에는 그런 게 없어요. 자, 이제 이걸 패널에 바르고 솔로 펴 바르고 잘 붙길 바라야죠. 이걸 그냥 빼내고 특히 정말 많이 떨어지기 시작한 아래쪽에 충분히 넣어줄 거예요. 이건 정말 포드 더 잘해야 해요. 접착제나 패널이 떨어지는 건 말도 안 되고 용납 못해요. 그래서 그냥 채워넣고 솔로 고르게 할 거예요. 양쪽에 고르게 바르고 금도 메웠어요. 이제 눌러주면 되는데 접착력이 걱정됐지만 이미 충분히 끈적거리네요. 좋아요. 그래서 이걸 손으로 여기 위에 붙일 거예요. 손으로 고정한 다음에 이 칼을 가지고 금 안에 밀어 넣을 거예요. 이 흰색이 마르면 투명해지길 바라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다 해보고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잘 되고 있고 현재 이렇습니다. 마르는 동안 모든 게 잘 들어가 있고 기포도 다 빼냈어요.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기포가 정말 싫지만 그래도 전보다 훨씬 나아요. 마르고 나면 이게 전부 투명하게 마르길 바라지만 다 마르면 리듀서 같은 걸로 흰 자국이나 남은 접착제를 다 닦아낼 거예요. 그리고 매직 이레이저나 가죽 클리너로 좀 더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면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솔로를 고르게 펴 바를게요. 한 손으론 힘들어. 끝난 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모든 부분 가장자리까지 꼼꼼히 접착제나 풀을 발랐어요. 여기가 윗부분이고 이제 아랫부분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접착제를 발랐습니다. 모든 부분을 눌러 붙였고 아직 청소는 안 했지만 그래도 잘 붙어 있습니다. 양쪽 패널 모두 제자리에 접착제를 발랐고 이제 접착제가 마르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잘 붙고 있고 접착제가 투명하게 마르고 있어서 정말 놀랍네요. 최대한 닦아내고 접착제 제거제도 썼어요. 여긴 더 눌러야 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잘 붙었고 접착제도 투명하게 말라서 놀라워요. 완전히 굳고 마르면 가죽도 깨끗이 닦을 수 있겠네요. 굳는다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이 패널들을 실제로 뭐라고 부르나요? 이제 앞 범퍼가 이쪽에 잘 맞춰져서 고정됐어요. 엔진도 깨끗하고 각종 액류도 교환했어요. 아래쪽 부품도 고정됐어요. 이 차에서 남은 일은 다 끝나면 저 패널들을 청소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이 팬더를 최대한 직접 두드려서 펴볼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보고 다음 장면에서 설치할 거예요. 그게 다입니다. 이 차가 판매 가능해지기 전에 남은 건 그것뿐이에요. 정말 멋지죠? 앞 범퍼가 잘 맞아서 기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휠들도 가지고 있어요.
이 휠들 3개 모두 트레드 상태가 아주 좋아요. 하나, 둘, 셋. 저 휠은 금이 있을 수 있고 공기로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타이어는 교체해야 해요. 원하면 알루미늄 용접으로 수리할 수도 있어요. 이 휠들 가격이 얼마인가요? 저 휠이 아직 이 차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20인치 휠이기도 하고요. 이건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400 아니면 $300 아니면 $250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현금이죠. 중고장터에 올려서 얼마에 팔 수 있는지 볼게요. 그러면 이 차는 끝이에요. 사실 저는 저 코요테 엠블럼을 떼고 싶어요. 코요테 엠블럼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촌스러워 보여요. 그냥 오리터 엠블럼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차가 정말 순정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오리터 엠블럼을 하나 더 구해 코요테 엠블럼을 떼려고 해요. 정말 촌스러워 보여요. 이 차가 완전히 순정처럼 보이는 게 저런 화려한 튜닝들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화려한이라는 표현 써도 되나요? 이 차에 했던 그런 화려한 튜닝들보다요. 순정처럼 보이면 가치가 훨씬 오를 거예요. 누가 막 굴린 장난감 같진 않을 테니까요. 엄청 큰 찌그러짐과 주름이 있네요. 직접 두드려 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뒷면에서 열을 가한 다음에 두드려 볼 거예요. 살짝 두드려서 어떻게 되는지 볼 겁니다. 아쉽게도 작은 토치는 없고 큰 토치밖에 없네요. 제가 할 일은 너무 뜨겁지 않게 이 근처에 약간만 열을 가해서 금속을 좀 더 잘 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잘 휘어지게요. 이제 안쪽에서 아주 살짝 두드려 펴보겠습니다. 팬더 전체를 섬세하게 다룰 거예요. 이게 작업 전 모습입니다. 좋아요. 추가로 열을 가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할 겁니다. 이걸 끄고 손상이 없었는지 확인해 봅시다. 이쪽은 손상되지 않았고 저는 최대한 잘 두드려 펴볼 생각입니다. 실제로 주름이 쭉 가로질러 있는 게 보이고 저쪽이 확실히 큰 손상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주름을 살살 펴보겠습니다. 이걸 두드려서 펴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금속 작업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된 도구가 있다는 거 압니다. 저는 없습니다. 고무 망치랑 목수용 망치밖에 없지만 그래도 잘 되고 있습니다. PDR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싫어할 거예요. 보기보단 나은데 예쁘진 않아요. PDR 배우고 싶으시면 PDR 채널 보시고 차 판매나 돈 버는 법은 이 채널에서 보세요. 닥터 컬러 칩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항상 사용하는 닥터 컬러 칩 키트가 있는데 수백 가지 색상 조합이 있습니다. 어떤 실버가 가장 잘 맞는지 보고 이 부분을 모두 메워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 잘 보세요. 바로 이 부분 전부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어떻게 변했는지 볼 겁니다. 와, 저거 얼마나 비슷한지 보세요. 정말 대단하네요. 이건 닥터 컬러 칩의 협찬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항상 사용하는 좋은 제품일 뿐이에요. 자, 이제 닥터 컬러 칩 페인트를 모두 제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다 긁혀 있지만 제가 버핑하고 포리싱 할 거예요. 그리고 닥터 컬러 칩 페인트를 제거해서 끝나고 나면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실락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남은 페인트를 모두 제거해 준다고 해요. 훨씬 더 좋아졌네요. 저쪽을 위해 오리터 배지를 추가 주문했습니다. 내일 타이어 광내고 팬더 설치와 마무리 후 마지막 디테일링까지 하면 이 차가 완성돼요. 내일 끝납니다. 거의 순정 상태의 포드 머스탱 5.0으로 돌아왔네요. 저는 이 결과에 꽤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건 퍼프알이 말하던 닭똥으로 닭고기 수프 만들기와 같은 거죠. 이보다 더 좋아질 순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망치 자국이 보이죠? PDR 전문가라면 저한테 정말 화냈을 거예요. 다음날. 좋아요. 다음날이에요. 이 샵은 새로 생겨 아직 도구가 없어서 집에 가져가 마무리하려 합니다. 영상도 이제 마무리해야겠네요. 너무 오래 끌었어요. 그냥 예쁘게 마무리하고 끝내죠. 그런데 먼저 어떤 머스탱이 더 좋은 소리를 내는지 볼까요? 바로 이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5리터 4.6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둘 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정말 좋아요.
그리고 머스탱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안쪽에서 두드려 펴봤고 바깥쪽에서도 두드려 펴봤어요. 닥터 컬러 칩을 사용해서 최대한 흠집을 고쳤어요. 여기 범퍼에도 깊은 흠집이 있었는데 범퍼도 고쳤고 팬더도 달았어요. 오리터 배지를 주문했어요. 도착하면 다른 팬더에 오리터 배지를 달 거예요. 순정 상태가 훨씬 더 마음에 들어요. 많은 분들이 이 사이드 스쿱을 싫어하시더라고요. 유튜브를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과 제가 모르는 것도 알 수 있죠. 2012, 2014년 SN197 머스탱 E 가장 인기 있었다던데 이게 SN197 맞나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정보도 여러분께 들었어요. 이 차에 솔리드 리어 엑셀 있나요? 아니요. 누가 그렇다던데 저거 한번 보세요. 이 차에 독립식 리어 서스펜션이 있다고 들었는데 유튜브에서는 솔리드 리어 엑셀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솔리드 리어 엑셀이 있네요. 또 엔진도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글래스 루프도 정말 인기 있고 찾기 힘든 옵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내부 모습입니다. 내부도 정말 멋져요. 시트 커버도 마음에 들어요. 검정, 빨강, 검정, 빨강. 도어 패널도 정말 잘 나왔고 마르면 투명하게 변해서 좋았어요. 저쪽 도어 패널도 마찬가지예요. 이 차가 예전엔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차를 하고 사진을 찍으면 끝입니다. 제 기준에서는 이 차는 이제 완성됐어요. 정말 재미있는 프로젝트였어요. 1년 동안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프로젝트가 너무 많아서 그냥 세워두기만 했어요. 그리고 이 차로 뭘 하고 싶은지도 잘 몰랐죠. 모든 부품이 다 준비되니까 이제 시작할 준비가 됐더라고요. 머플러 장착하는데 45일이 걸린 거 빼고는 일주일 반 만에 끝냈어요. 플래시 샤크 덕분에 롱튜브 헤더에서 H파이프, 머플러, 그리고 팁까지 모두 갖췄어요. 새 팬더도 달았고 금속을 최대한 두드려서 펴봤어요. 다시 말하지만 이건 할아버지 파파알이 닭똥으로 닭고기 스프 만들기라고 부르던 겁니다. 이게 제 최선이에요. 그 끔찍했던 20인치 휠을 교체했어요. 여러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정말 좋은 휠이었대요. 상태만 안 좋았던 거죠. 반대쪽 오리터 배지는 도착 즉시 교체할 예정입니다. 네, 헤드라이트 복원도 했어요. 여러분이 제 복원 영상을 좋아하는 거 잘 알아요. 뒤쪽으로 가보면 모두가 이걸 떼라고 했지만 이게 양면 테이프로 붙어 있어서 페인트가 벗겨질까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냥 뒀어요. 이제 머플러는 소리가 정말 좋아서 이 차를 보내기 싫지만 정리해야 해서 팔아야 해요. 팔릴 때까지 계속 운전할 수 있습니다. 차가 정말 멋져 보여요. 이제 여러분께 이 차를 어떻게 촬영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저기 구름 뒤에 해가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해가 차를 정면으로 비추기 원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최고의 조명이에요. 사진을 찍을 때 이 조명으로 프레임을 잡을 수 있죠. 이제 보시면 그림자에서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그렇게 잘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은색은 많은 부분을 감춰줍니다. 그래서 괜찮아 보이긴 해도 햇빛이 비출 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 면에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태양이 이쪽을 향하도록 돌렸어요. 그러면 얼마나 더 좋아 보이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내부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 처음엔 시트 커버가 별로였지만 점점 좋아졌어요. 검정과 빨간색 조합이라 모든 것과 잘 어울려요. 기어 레버, 기어 노브가 차 인상을 훨씬 좋아 보이게 만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너무 거칠었거든요. 스웨이드 스티어링 휠에 사포질을 해서 남아있던 거친 부분들을 다 없앴어요. 모든 걸 깨끗이 청소했고 이 좌석 뒤쪽에는 확실히 곰팡이가 있었는데 이제는 사라졌어요. 바닥 매트도 아주 좋아 보입니다. 코카콜라나 뭐가 묻었는지 모를 얼룩들도 다 지웠어요. 그리고 이 패널들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 패널들은 정말 잘 나왔어요. 저 부분만 딱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와, 여러분이 1년 내내 정말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죠? 이건 두 부분으로 나뉜 각각 30분짜리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차의 완성도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먼저 전 모습을 보여드리고 이어서 후를 보여드릴게요. 사진도 잘 나왔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판매 목록에 올릴 예정입니다. 이 차를 4,390달러에 샀어요. 예전에 도난당한 적이 있어서 재구성된 타이틀이 있긴 하지만 뭐 어때요?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수동변속기 420마력 차를 5,000좀 달러에 산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문제는 정비사들이 배기 시스템이랑 코일 오버를 교체하는데 45일이나 걸렸고 설치비로 3,000달러를 청구했다는 거예요. 시간당 100달러라고 해도 코일 오버랑 배기 시스템 설치하는데 30시간이나 걸릴까요? 완전히 당한 기분이에요. 제 브론코가 8월부터 거기 있었지만 다시 안 갈 거예요. 3,000달러도 이미 냈고 이제 그냥 잊으려 합니다. 4,500달러에 3,000달러를 더해 총 7,500달러를 썼어요. 각각 4,500, 5,500, 6,500, 7,500달러이고 휠은 400달러였습니다. 그게 7,900달러에 시트 커버 100달러를 더하면 8,000달러가 되고 거기에 잡다한 부품들까지 합치면 아마 총 8,200달러 정도 쓴 것 같아요. 이 차는 재조립되었거나 도난 이력이 있는 타이틀이 있어도 쉽게 $10,000 정도의 가치는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차를 12,000달러에 내놓을 생각이에요. 그러면 4,000달러의 이익이 남겠죠? 네, 이 영상을 찍는 지금도 아직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영화에서 나온 건지 아시겠어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올해는 이게 제 어글리 스웨터였어요. 수리점에서 3,000달러 손해를 봤지만 약 4,000달러 이익은 남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하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돼요. 그리고 어떤 점이 좋았는지 어떤 점이 별로였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런 영상을 더 많이 올릴까요? 아니면 좀 줄일까요? 어떤 영상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제 채널을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